북한 인권 토크쇼 이판사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도 어김없이 좀 눈이 부시는 게스트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일단은 이분부터 좀 자기 소개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빛이 나세요? 왜 이러세요? 요즘 저 엄청 지금 긴장했거든요. 저희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뭐 북한에서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압록강을 넘어서 막 살고자 강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김수아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두만강이 압록강 넘으시네. 저는 압록강을 넘어서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일단 대표님 소개 듣고 그 압록강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아카데미라고 하는 단체에서요. 우리 2030 청년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죠. 학생들 대상으로 북한 인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주로는 이제 스스로 북한 인권 아젠다를 좀 만들어 보게끔 필요한 교육들을 막 시키는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북한 관련된 연구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제작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2035 딱 우리네. 딱 우리지. 대표님 그런데 우리 수아님 딱 자기소개 했을 때 왜 갑자기 압록강 얘기부터 꺼내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탈북민들이 주로 두만강, 강을 건너 두만강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저도 두만강. 거기는 강폭이 좀 좁은 데다가 건너기 좀 쉬운데 압록강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루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좀 폭이 깊고 넓고 깊고 이래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두만강이나 압록강이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수아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요. 중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두만강을 건너가면은 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쪽으로 가면은 해산 지역이라고 하는 양강도 소재지 그쪽 부분을 빼놓고선 압록강 지역에는 장백산, 중국의 백두산이 있다 보니까 사람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21일 날 강을 건넜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8월 26일 날 지금 백두산에 첫눈이 내렸어요. 정말 허벅지, 그 백두산에 첫눈이 내려서 정말 종아리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눈이 빠졌어요. 8월이면 여름인데 사실 그렇죠. 남한은. 네, 지금은 아마 더 많이 쌓였을 건데 그렇게 백두산이 춥고 인가가 없는 곳에 사람들이 넘어가 봤자 탈북에 성공하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두만강이라던가 어쨌든 강 하류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저는 압록강을 건너서 왔는데요. 네. 나름의 또 저희들의 10월이면은 강 수량이 많이 적어져서 아이들을 데리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강을 건넜고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 첩첩산 중에서 브로커를 만난다는 건 정말 태평양에서 고래 찾기, 바늘 찾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저희가 그 10월 날씨에 진짜 한 영하 한 15도, 20도씩 되더라고요. 그 영하 날씨에 저희가 백두산에서 3박 4일 동안을 날을 샜습니다. 진짜 얼어 죽는다는 거에 고도의 내일이면 나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아까워요. 아깝죠. 근데 진짜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온전히 다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북한에 살 때는 너무도 사는 게 힘들어서요. 내일 죽어도 아깝지 않을 삶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한국 분들은 꿈을 꾼다지만 저희는 그 암흑 속에서 나는 죽어서 뭐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생에 나는 꼭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만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진짜로 제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죠. 정말 하느님이 있다면 제가 정말 등짝을 좀 그 정도로.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왜 나는 불의 씨앗이냐고, 왜 거기에 떨어뜨렸냐고 막 주먹질이라도 해야 이게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정말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남한으로 오셔서 지금은 이제 정착을 잘 하신 다음에 통일안보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어떤 활동이에요, 그런 활동들은? 정말 말하려면은 사실 길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방송이 짧으니까. 네. 그런데 그냥 그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북한 사람이라고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빨리 그냥 한국 사람으로 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한국에 정착을 하려면 편견이 있는 북한 사람보다는 빨리 내가 바꿔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한국 남편도 만났고 그래서 그냥 말투며 어강이며 옷차림이며 누누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가 회사를 다녔고 또 자영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2017년도부터 정말 지금까지 국민연금 4대 보험을 쭉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세금 잘 내고 있어요. 야, 예나님, 우리 수아님은 평소에 좀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국립통일교육원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과정이라는 이런 그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북한 이해와 통일 이해 관련해서 강의도 하는데 우리 같은 강사. 그리고 아까 안보 강사라고 했던 부분은 뭐 예전에 저도 그 몸담고 있었는데 그 군부대에 보면은 우리 군인으로 있을 때 그 정신교육 왔었잖아요. 정훈교육 받고 정신교육 받고 그럴 때 정신전력교육. 정신 전력 교육을 나가는 강사 가서 북한에 우리가 솔직히 지금 남과 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의 적은 누구이며 또 그 적과 더불어서 우리는 또 북한 정권과 군과 주민을 별도로 봐야 되는 그렇죠. 양면성 또 딜레마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곁들여서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는 안보 강사. 북한 군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외형은 전혀 그 예술단 출신 아니세요? 군에 다니다가 나중에 예술단으로 가긴 아, 했었는데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네, 전역하고요. 전역하고 대형단에 다시 갔더니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 너무 못하겠는 거. 감자 농사 난 못해. 너무 힘들어해서 군에서도 농사만 하지 않아요? 하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시멘트 이겨서 이거 미장하고 집 짓고 건설 나무 장작 패고 하는 거 저 아마 저보다 우리 작가님보다 제가 아마 잘하실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뭐 과정이죠. 뭐 그래서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전에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안보 교육 강사가 됐냐? 자영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어떤 거 하셨어요? 커피숍을 했는데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서 아유, 진짜. 그때 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보다가 유튜버에 접하게 됐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북한의 이야기에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게 저도 사실은 북한에서 산다라고 했지만 코끼리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저의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들은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자기만의 생각을 더 추려넣으시다 보니까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하고 싶다. 나 개구리가 아니다. 나는 입을 떼고 싶다. 라고 해서 네, 다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물론 저희 이판사판 프로그램을 보면 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좀 북한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이럴 수 있나요? 무슨 과정들이 제가 있어요?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은 탈북민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채널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북한 주민이 북한 내부 상황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렇죠. 이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냥 핸드폰 하나면 뭐 전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대구 쭉 하는데 북한은 일단 이동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또 자기가 들었던 얘기도 이제 자기는 양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의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많이 들으면 좋죠.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에 있는 좀만 노력하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저 위통내에서 오신 분들 정말 친구처럼 한번 만나서 친구가 된 다음에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교수님이 친구가 되면 교수님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교수님 그 통일 아카데미에서는 뭐 수업 같은 거 안 해요? 저희는 교육 강의를 합니다. 나 학생이었어. 아, 진짜로? 그럼 어떻게 보면 교수님 제자네. 통일 아카데미. 또 되게 그러면 이제 지금 몇 기까지 돼 있어요? 통일 아카데미. 지금 4기 4기요? 그러면
알렉산더 준비해. 오기 우리 하겠습니다. 오기로 가야 돼. 오기 들어가겠습니다. 오기 있게 가자고. 오기! 내자고. 좋았어. 끈기 있게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기 혹시 그 수아님 제가 그 좀 앞에서 저희가 지금 대본이 있지만 네. 그건 뭐예요? 그 책은? 책이 뭐? 너무 표지가 네. 예뻐요. 어때요? 뭐야? 저 닮지 않았습니까? 책을 쓰신 거예요? 네, 저는 여기에 저의 그 자선적 에세이를 쓰면서 왠지 화려하지만 슬픈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보시면 뭐 북한의 인권, 그러니까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은 어땠어? 거기도 우리랑 비슷했네? 라는 공감대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래 네.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그 속에서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의 기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서는 절제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한두 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친구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네. 저기 안에 이제 수아님의 모든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대형단의 첫 농가가 되어야 했었는지. 대형단. 그렇죠. 네, 제 집이 대형단입니다. 대형단 하면 사실 북한에서 뭐예요? 대형단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형단은 주식이 감자잖아요. 그래서 후후 불어먹어서 대형단에서 오신 분들은 되게 입이 많이 나와 있고 뭔가 감자 많이 먹어서 좀 뻘떡뻘떡하고 아니 북한 내에서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와 얘기 듣기 전까지는 역시 만나봐야 알아.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평양에서 오셨다고 하면 다 평양 예술단 느낌인 줄 알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평양 안에서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수아님 봤을 땐 대형단 느낌은 아니고 약간 저는 진짜 평양 예술단 출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오, 보세요. 감지덕지합니다. 이게 우리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대형단이랑 회령이랑 사실 지리적으로는 얼마 멀지 않은데 또 왜 이런 편견이 생기냐면 저는 대형단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국내 여행 같은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도 제가 경험했던 거. 그래서 같은 북한에서 왔는데 서로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난 아닌데 그건 내가 아닌 거지. 북한에 살다 온 이 사람을 부정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또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네. 책을 참 잘 쓰셨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네. 북한도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네?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그랬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2030 친구들이 북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데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이질적인 지역, 이질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탈북해서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을 막 얘기하다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네? 살아가는 것도 같네? 다만 이제 거기 사회 체제나 제도 이런 것들 차이 때문에 그런 거지, 배고프면 당연히, 밥 먹고 싶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사랑도 좋은 하고. 거, 맞아요. 네. 그런 걸 먼저 이렇게 느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동질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고, 그래야 또 북한 인권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통일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아까 그 말씀하신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북에서 이 남한으로 오시면 우리 예라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원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 남한에 대한 인권 교육도 받거나 뭐 북에 대한 이런 교육도 받고 이러나요? 어떤 교육을 받아요? 주로 다단계에 빠지지 말아라. 근데 제 오. 입장에서 다단계 그래서 뭔데? 가더니 야 그 쇼핑몰 갔는데 뭐 멤버십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멤버십이 뭔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알려주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것 자체가 감이 안 잡혀서 솔직히 하노이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왔지? 가끔씩 하나원의 교육을 가요. 또 교육도 가세요? 네. 무슨 교육가요?
하나원에 가서 나는 공무원 상대로 교육을 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만나지 못하고요. 그래서 공무원 상대로 북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서 정착 과정에서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경험 발표를 하고 오기는 하는데요. 가면 이런 마음이 사실 듭니다. 뭐 그분들도 다 나라 바쁘시고 자기의 그렇죠. 최선을 다하시고 그 위치에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기본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국정원도 한번 갔다가 그때는 우리 사람들을 뵀어요. 그래서 다 마음 내려놓고 그냥 먹고 자고 넣으시라고. 앞으로 여러분들 개주에서 뛰어야 될 날들이 엄청 많으니까 지금 머리 복잡해서 나 뭐하지 고민하면서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책도 그냥 가끔씩 보고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냥 체력을 키우고 편안히 계시라. 그리고 사회에 나왔을 때 그때 배우고 그때 하나하나 알아가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배워주긴 하지만 못 알아먹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원도 거진 막 200명의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 있어요. 우리 알렉산더 궁금한 거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 너무 웃기다. 왜냐면 요즘 K-pop 대세잖아요. 근데 약간 딱딱한 교육 말고 약간 이렇게 뭐 춤 노래 가르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 안보 교육, 통일 교육이라고 하면 딱딱하잖아요. 네. 알렉산더가 또 아이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그런 교육들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는지 교육이 강사도 하시고 또 여기는 대표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디 그 사회에서 시민단체라던가 국방부 학교통일 강연을 할 때 강연 자료에 있어서 K-팝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클래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 위쪽에서의 방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교실로 많이 바뀌니까 문화 콘텐츠나 이제 음식 분야로 많이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만 해도 인권 부분을 많이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바뀌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예전에 딱딱한 사진을 자료 공유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애니메이션식으로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AI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강 대표님 요즘 근데 교육이 좀 딱딱하면 뭐 통일 교육이 됐든 뭐 인권 교육이 됐든 딱딱하면 안 보잖아요. 맞아요. 딱딱하죠. 그런 그래서 것도 좀 가르쳐 예전에 주세요. 저희 통일 아카데미에서 북한 인권 아젠다 발굴단 하기 전에 네. 그 유니프렌즈라고 이제 교육 사업을 했어요. 그때는 꽤 참가자들이 많았거든요.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좀 모아놓고 했는데 그때 컨셉이 그거였어요. 네. 모든 강의를 그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한다. 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남북한 노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야, 재밌다. 네, 남북한 노래 비교. 북한 노래라고 하는 게 노래만 들어도 이 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남한, 그것도 시대별로. 그 다음에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한번 쭉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호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밌겠다. 예, 예. 그런데 그 북한에서 그 오신 이탈 주민분들은 이게 억양이 있잖아요. 강사를 하려면 이런 억양들도 뭐 고쳐주고 해요. 하나원이나 뭐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아니요. 그건 개인의 노력인가요? 네, 노력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투리를 조금 고쳐서 전달력을 키워주는 거는 중요하지만 사투리를 조금씩 그냥 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은 저를 보고 너 북한 갔다 왔네? 왜 너는 다시 북한 사람인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끼리 융합식으로 같이 강연을 하고 우리 사람들끼리 통화를 계속하니까요. 제 억양이 팍팍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북한으로 갔다 왔습니다. 우리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한국말 잘하지 않나요? 저 한국 오래됐지만 억양이 고쳐야 되거든요. 가서 같이 배울 수 있어요, 혹시? 네. 근데 왠지 부가시. 친하고 싶지 않은. 죄송해요. 근데 진짜 요즘 약간이 져가지고. 저희 이렇게 이판사판이 이게 재미도 있지만 의미도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너무 또 딱딱하게 방송을 하거나 딱딱하게 교육을 하면 너무 이게 사람들이 진지하게 접근하면 또 애매하지만 또 그런다고 또 진지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애매하니까 이게 양날의 검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알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이제 사투리 얘기 네. 나왔는데 이제 사투리죠, 사실은. 북한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투리라고 하는 게 사투리. 좋을 것 같고. 근데 부산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부산말 쓴다고 막 고치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서울말을 써야 좀 더 뭐 이익이 된다면 뭐 고칠 필요는 있겠죠. 근데 북한에서 쓰던 말을 이렇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그 사투리 쓰는 거를 막 문제시 여긴다거나 혹은 막 그 사투리 바꿔라 강요하는 거는 저는 좀 인권운동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 다만 이제 그런 건 필요하죠. 뭐냐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 과정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북한에 쓰던 단어를 한국 사람들, 남한의 아랫동네 사람 잘 못 알아들으면 그런 식으로 바꿔내는 건 괜찮지만 이 억양까지 전체 막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개인 판단입니다. 예. 바꿨으면 좋겠고 서서히 뭐 같이 살다 보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중국에 그 활동할 때도 저는 주로 이제 합법적으로 넘어오신 분들 많이 봤다고 네. 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서도 그랬고 정말 똑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북한 사람들이 하는 고민, 생각, 그다음에 뭐 품고 있는 어떤 희망들, 꿈들 이런 것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교육받은 나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주변에 있는 그 탈북민들 좀만 눈 돌리면 뭐 곳곳에 계시거든요. 정말 좀 뭐랄까 친구처럼 다가가서 정말 친구가 돼서 이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 자원봉사 활동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좋네요. 요즘 탈북민들 중에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러니까 같은 탈북민들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네, 맞아요. 수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섬기자라고 해가지고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 가정의 달 도시락 해가지고 찾아가고 또 여기 한국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삼복도에는 삼계탕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삼계탕을 해가지고 그 펄펄 끓는 여름에 또 어르신들한테 가져가면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힘을 엄청 주세요. 그 어르신들이 솔직히 이거 받으실 땐 다들 독거노인 어르신들 위주로 찾아가니까 아니 오늘하고 너무 고생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도움 받는구나 하면서 응원의 말씀 해주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뭉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진심이 막 느껴져가지고 그럴 때면 뭐 동네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좀 좋은 말씀 전해 듣는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서 탈북민 자원봉사 단체도 있지만 탈북민들만 운영하는 자원봉사 단체도 있지만 섞여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 배울 수 가서 있겠네요. 봉사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또 얘기 듣고 이러면 좀 더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이해되지 않을까. 우리 대표님은 말씀을 현실감 있게 너무 잘해주셔. 왜냐하면 실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이 교육의 문제는 뭐냐? 교육의 문제는 실천할 수 없는데 이론만 가르쳐 주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게 알려주시잖아. 그러니까 형 우리가 둘이 오기 가야 된다고 여기. 맞아요. 아카데미 입학 준비해. 저번 에피소드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호감도 되게 좋으신 게 관상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알렉산더 형이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쪽도 관상 같은 거 많이 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딱 호감도 되게 딱 얘기하면 진짜 우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 거. 그럼 우리 수아님께서도 책에 물론 기재는 하셨지만 우리 남한과 북한이 다르지 않다. 그럼 우리 그 남한 사람들 특히나 이게 젊은 MZ 세대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남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관심이 없거나 막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에게 MZ 세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강연을 뛰는 사람으로서 그때그때마다 그들에게서 받는 뭐 충격들이라고 해야 되죠. 때로는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생이요. 강연을 안 듣고 뒤에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강연이 다 끝나서 Q&A 우리 해볼까요? 지금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손을 이렇게 들더니 우리가 왜 이 귀한 시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당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육이 그래요. 통일교육에 이거 시간을 보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살면서. 네, 내일 당장 취업이 걱정이고, 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은 왜 굳이 통일을? 지금도 괜찮은데. 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들에게 늘 저의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호소합니다. 네, 저는 그게 아직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들도 엄청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시는 이 기본적인 자유, 나 밥 먹기 싫어 투정하고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 북한에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영양을 어떻게 그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밥을 안 먹고 간식을 먹어도 되고 어디 가나 먹는 게 그냥 차고 넘쳐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그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이런 인권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나는 뭐 한국과 북한의 뭐 경제적 차이는 뭐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엄청 연구를 하시니까 네 그렇지만 통일이 되면은 이거 하나만은 아마 명확할 것이다. 북한에도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들어간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 취약계층이 아니다. 그들은 나보다도 더 발전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인력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분들과 우리가 합쳐질 때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이거 하나만은 정말 내 목숨 걸고 담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는 묻고 싶다. 과연 북한이 없는 섬나라와 같은 대한민국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미래다.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각 저는 사실 여러분들보다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로 인해서 저희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아이디어를 찾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기회가 왔을 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그런 사람들을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름 호소합니다. 너무 좋다. 강 대표님 네. 전문가시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우리 MZ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가 뭐 얘기할 수가 없 나는 개그맨인데 직업이 뭐 제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통일에 대한 염원과 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 워낙 베테랑이시잖아요. 강사도 하시고 뭐 예라님도 마찬가지지만 잘 안 들어요. 맞아요. 근데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 그러니까 문제? 저도 그게 고민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이 통일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친구들한테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얼마만큼 참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통일이 찾아올 수 있고 갑자기 통일이 찾아왔을 때 결국은 이제 준비된 사람이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근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비즈니스적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꼭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라는 가치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이런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으면 미리 가서 북한에 가서 뭐 자원봉사 활동을 하든 아니면 굉장히 그 북한에 맞는 NGO를 하나 조직해가지고 가가지고 북한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어쨌든 갑자기 다가오는 혹은 이제 계획적으로 다가온 통일일지라도 결국 준비된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우리에 대한 이제 비판이에요. 잘못이고 기존에 통일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북한 인권 운동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너무 옛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북한 인권 아젠다 발굴단을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북한 인권 관련된 교육을 막 시키고 그러면 니네들이 아젠다를 만들어봐. 니네들 감성에 맞는 정서에 맞는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친구들이 관심이 가질 만한 것들을 자꾸 던져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이번에도 하셨지만 북한 인권 어젠다 발굴하라고 그랬더니 저희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인권하고 패션하고 우리 예라 대표가 또 했던 인권하고 패션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 그렇죠, 인권이다. 북한에서는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세대는 생각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인권과 언어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면 평양문화보호법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 인권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정치범 수용소 얘기하고 맞아. 공개청 얘기하고 못 먹는 얘기하고 뭐 막. 무섭고 좀 약간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은 얘기들 중심으로 했다면
좀 더 젊은 친구들에게 맞을 수 있는 아젠다와 그걸 또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도 이제 노력해야 되지만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끔 자꾸 해줘야 그나마 우리 2030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관심을 갖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은 사실 K-pop 후배들 중에도 북한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 데뷔하니까. 근데 얘네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 젊은 2030 요즘 북한 또 관심 가져갔거든요. 근데 물어볼 때는 항상 저도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어차피 괜찮잖아요. 북한 뭐 꼭 통일해야 되나 이런 문제 나올 때 저한테 물어볼 때 약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아마 진짜 오기 제대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교육 받아야 오기 될 것 가야 같아요. 돼. 할인 좀 해주세요, 입학하면. 아, 무료예요? 간식 줘요. 아, 간식. 알겠어요. 간식 줘요. 참고로 1차 활동에 잘 참여하시는 분들은 2차 활동을 가게 되는데 우수 참여자들 올해는 이제 2차 활동 우수 참여자들만 대상으로 가는데 영국과 네덜란드와 독일을 가서 현지 학생들과 또 토론 배틀을 합니다. 이야. 재밌죠? 외국인도 돼요? 네? 외국인 당연하죠. 외국인들도 다. 우리 알렉산더 좀. 나이 제한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나이 왠지 상관 대표님 백으로.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다가왔는데요. 진짜 빨리 예, 지나가는구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2판 4판이 네. 오늘이 마지막 회예요. 아. 우리 수아님이 마지막 정점을 찍어주시네요. 우리 강 대표님이랑 함께. 근데 먼저 저희가 각자 소감을 듣기 전에 우리 수아님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의 또 바람과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계획 잘 살고 싶어요. 네,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정말 비교하는 마음이 컸어요. 네, 그리고 바꾸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그냥 허용에 가까울 만큼 욕심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능력 만능주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얼리 뛰어봤자 안 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정신 소양이 좀 부족한 탓이었겠죠. 아직 자본주의라는 그런 시장 경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정말 많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감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탈북민으로서 가장 바라는 거는 통일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부모님들 계시고 돈도 마음대로 못 보내거든요. 저희들이 네 정말 허공에 덜 던지는 느낌이에요. 돈을 보내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마음들 그리고 구미 한양해줄 친구도 없고 제가 만약 책을 썼어요. 이거를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친구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외로움 어찌 보면 벽에 둘러싸인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나만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래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 어디 가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남과 북은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다. 어쨌든 통일이라는 말을 꼭 빼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많은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 없고 또 같이 일을 하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됐고 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일부 국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로 인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들로 인해서 남북 간이 이제 엄청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수아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누구에게 얘기할 데가 없다. 뭐 친구가 저희 2판 4판이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회라 좀 마음이 그러긴 한데 네. 정말 정점을 찍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 대표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셨는데 또 소감이라든지 이제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좋으신 분들을 좀 이 2판 4판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나고도 꾸준히 이렇게 연락을 오기 저기 혹시 그 비행기 타고 집으로 가지 마요. 다시 와요. 집이 마카오예요. 마카오라 언제 또 떠나면 출국 금지 신청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예라님도 각별하잖아요. 우리 2판 4판을 위해서 우리 예라 대표가 고생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라 대표가 또 많은 또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하면서 어땠어요? 이게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 살짝 앞에서 언급했던 이거 2판 4판뿐만 아니라 제가 패션을 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도 했는데
지난해부터 막 인권 관련해서 토크쇼도 하고 막 다양한 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현장의 행사는 그냥 왔다 가신 분들 감동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뭔가 공감대를 나누고 같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핏이라도 잠깐이라도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에 사실 시작하게 됐죠. 근데 제가 정말 이게 우리 알잖아요. 여기 이판사판에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우리 대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솔직히 학생과 뭐 우리 대표님 입장이니까 대표님 멀리서 보다가 했던 입장에서 솔직히 제가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 대표님의 귀한 말씀도 직접적으로 전해 들어서 앞으로 이 이판사판이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끝나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이게 좀 더 영향력이 좀 파급력이 좀 보여가지고 시즌 2도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는 했으면 바람을 좋겠다. 가지고 마무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높으신 분들 계시다면 시즌 2 부탁드리고요. 나 알렉산더도 저요. 사실은 높으신 분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딱딱한 그런 거 인권 토크쇼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대중성 먼저 많이 알아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생 처음으로 탈북민 이렇게 만나고 너무 많은 사람 한것보다 쟁쟁한 사람 만난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약간 그리고 옛날에 저도 외국인이라서 이런 거 몰랐어요. 북한 뭐 스토리 같은 거 처음에 사실 좀 힘들었어요. 왜냐 공감도만 있고 F니까 MBTI F니까 T 필요해요. 약간 해결책 같은 거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중에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다 오시니까 약간 이런 것도 해결법 있구나. 그래서 진짜 시즌 2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더 많은 좋습니다. 사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하죠. 하지만 인권도 국경을 초월합니다. 누구에게나 인권은 필요합니다. 우리 북한 인권 토크쇼 시즌 1 이판사판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는 이제 시즌 2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때도 또 함께할 것을 약속해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토크쇼 이판사판 감사합니다. 연락처 꼭 가져가요. 알려주세요, 연락처. 명함 먼저 주세요. 예.